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 안 된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그나마 일단 평가죠. 요 평가가 우리 자유우파 사회는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중도층과 무당층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중도층과 무당층을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여론전의 이제 핵심이 돼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이가 왜 안 되는지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야말로 100가지가 넘는 거죠. 10,000가지가 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제일 큰 것은, 아니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받는 인간이 그래? 아니 대통령에 될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없다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바에는 저도 가면 대통령 돼야죠. 여러분들 모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대통령이 되고도 남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다. 후보군에 속할 수 있다. 저렇게 그렇게 봐요. 예, 개나 거리나 다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뭐냐, 자유대한 원로회의라는 게 있어요. 제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죠.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특보도 하신 분이고, 예, 남북대화의 최고 이제 원로 이제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동복 전 국회의원, 이런 분. 그다음에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 그다음에 연돈재 국가정보원의 전 1차장. 그리고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재춘 대사님은 지금 민주당의 이 해체운동, 해산운동, 여기에 이제 고영주 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뛰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자유대한 원로회의라고 하는 지금 회의 그러니까 이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요 분들이 성명을 내는 걸 보면, 이재명이가 최근에 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11불짜리 다큐에서 내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했잖아요. 지가 진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뒤엎는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을 자유대한 원로회의에서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 제가 거의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이제 논설실장이죠. 박정훈, 예, 논설실장.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이 어느 때 보더라도 매주 이제 주말에 나오는 고정 칼럼이에요. 논설실장이니까, 당연히. 자, 요 칼럼이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클릭 한다? 우클릭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클릭하면 좋아하는 거죠. 왜? 우리 자유우파 세계에서, 그렇죠? 진정한 애국 시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성, 이 방향성을 자기도 추구하겠다. 그럼 우리가 박수 치죠. 그런데 이거 우클릭이 아니고 우클릭 흉내를 내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런 이재명의 전략판, 이게 말하자면 표 달라는 거 아니에요. 표 달라는, 이 표 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가짜 정책판을 가지고. 이 지점을 지금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단단히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칼럼이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장관이 이번에 이제 옥중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윤 어게인을 살려서 말하자면 찌쩌명이가 장악하는 대한민국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윤 어게인을 다시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지금 우리 중국의 우리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져 가고 있어요. 여기에 불을 지르는 것이 바로 누구냐?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쉐쉐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 그래서 더 열불이 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싱하이밍에 이어서 지금 나처럼 다시 싱하이밍 후임으로 있는 중국 대사, 다이빙인가요? 요 대사들이 직접적으로 중국 국내 정치 개입적 성격의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발언을, 그리고 성명을,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더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또 불을 지르고 있는 게 중국인이 직접 쓴 글, 이게 SNS에 지금 많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달구어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 한국 이거 너희들 먹는 건 시간 문제야. 지금도 이미 다 먹고 있어. 요러한 내용의 SNS를 올려서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을 더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홍콩도 먹었잖아. 홍콩보다 더 쉬운 게 한국이야. 이런 식으로 갖다가 우리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금 불지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게 내내 다 이재명 연결된 거예요. 이 국내 왜 지금 정치는 사실 이게 경계의 벽이 허물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 디지털 사회. 아니 지금
사이버에서 전부 다 뭐 전 세계 뭐라도 다 다룰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중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 혐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가 지금 이제 좀 많이 없어져야 하는 거, 없애야 하는 게 시진핑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도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문재인 때부터 사실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중 관계가.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들어와서 이재명의 셔시에 요 발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피로감, 그렇죠. 엔티의식 이런 것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지금 SNS 글이 자극을 더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한중 관계는 말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반중 정서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지금 이제 국가원로회의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는데 이거는요. 이 최근에 이재명이가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출마 선언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자기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맨 먼저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느끼는 거? 이제 정말 기분 나쁜 게 그러면은 아니 네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러면 그동안의 대한민국은 뭐지? 그동안에 잘못된 대한민국을 끌어온 거야? 그러면 이게 막말로 해서 지금 당장 얘기한다고 그럼 윤 대통령이 지금 그려온 대한민국 이건 뭐야?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이 정말로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팎의 국가로 성장한 게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소득 37,000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실체는 우리 보수 정권이 다 만들어 왔어요. 왜 그건 뭐 역사가 사실적으로 그는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예 민주당 정권이 몇 번이나 들어섰냐고요. DJ 정부 들어섰고 노무현 정부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물론 잘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실패한 정권이에요. DJ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뭡니까? 이 DJ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일이잖아요. 그때 김정일이는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김정일이를 짝사랑해가지고 5억 불이나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사서 만들어 놓은 게 뭘 만드느냐 이거예요. 우리 국내 종북 주사파들만 키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정권이 성공할 리가 없다. 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들어선 정권이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은 뭐예요? 노무현 정권이 뭡니까? 노무현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무현이가 막판에 DJ의 남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받아서 막판에 무리하게 얼마나 졸속적으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했느냐. 그래서 노무현이의 실정, 대북관계관에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NLL을 갖다가 분쟁 수역화하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노무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뭐 기억에 생생하니까. 그래서 요 민주당 세계 정권은 사실상 실패한 정권이다. 그러니까 노무현이도 정권을 우리 MB한테 뺏겼고 그리고 문재인이도 윤 대통령한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요. 뺏겨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마지막 국면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이재명에 대한 진도가 너무 높아. 이재명의 실상을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너무 낭만적이야. 예. 이래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예, DJ 때 망하고, 노무현 때 망하고, 문재인 때 망했는데, 이제는 망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되살아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미국 내 대표적인 매체 중에 하나인 폭스뉴스 같은 데서는 제2의 베네수엘라로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하는 고든창 박사의 칼럼까지 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미국 정가에서 이재명에 대한 경계의식이 대한민국 국내 정치권에서 또 언론에서 대한민국 국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0배 더 커지고 있다. 이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아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대한민국 요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요 진짜 대한민국은 정말 이건 사회주의화된 공산화된 대한민국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왜? 더 잘 살다? 진짜 대한민국? 이게 잘사니즘이잖아요. 잘사니즘. 잘사니즘이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게 뭐예요? 말도
품격이 없어. 잘 살리지 먹살리지면 어디가 있냐고. 이런 말이.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훌륭한 언어인데 이런 말이 얼마나 이게 정말 무식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언론에서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 우려까지 나오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리는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베네수엘라, 제2의 또는 이 디폴트된 나라, 망한 나라들, 요 길로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점을 우리 원로회의에서 긴급 성명을 내놓고 지금 강력히 분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얘기하는 진짜 대한민국 뭐냐? 너는 지금 그러면 우리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최고로 성공한 나라인데 이런 성공한 나라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이재명과 같은 세력은 종북 주사파 세력, 반국가 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야? 왜 진짜 대한민국을 부인하냐? 네가 말로 지금 진짜 대한민국인데 네가 말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포퓰리스트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국가의 안보 체계를 허물겠다는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유대한 원로회의의 지적은 정말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유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원로회의 성명문 여러분께 오직해야 이 원로회의가 이렇게까지 이 진짜 대한민국을 네가 만들겠다는데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거짓말에 그럴듯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지금 자유원로대안회의에서 자유대한 원로회의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요. 뭐라고 사기치고 있느냐? 아니, 이재명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기본소득 시리즈 아니에요.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안 해. 그리고 우리 우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성장 개념, 양극화 해소 개념에 0점을 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그러니까 우파의 개념, 우파의 철학을 앞에 전면으로 분식을 하면서 가짜 대한민국의 실상, 이거를 우리가 파헤쳐야 할 계기를 이제는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자. 여기서 또 뭐라고 했느냐? 한미동맹하고 한미협력 관계가 크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 한일 관계는 친일파라고, 얼마나 윤 대통령, 그야말로 그 한일 관계를, 지금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했는데, 그거 가지고 친일파다. 죽창가 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쇄시하면 된다고 그러고. 이게 실상인데, 한미일 협력 관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전부 대국민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혹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중국인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중국인들이 말이죠. 이 SNS에 중국인이 쓴 글, 이게 지금 이 사이버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엎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중국 공산당원 중국인이 쓴 글,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우리는 되어 있는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집어삼킨다.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강한 나라는 선거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인구구조를 갈아치운다. 법을 바꿔 인구구조를 갈아치운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맺는다는 거죠. 그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든다. 홍콩도 그렇게 먹었고 대만은 국민들이 잠깐 깨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례다. 한국은 경제력은 있지만은 자원 하나 없는 나라다. 외부 의존도 높고 위기 상황에 스스로 견딜 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야 할 필요도 없다. 정말 자존심 상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손을 넣었고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언론까지 최소 70%는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한국도 홍콩처럼 우리 중국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늘 계획대로 움직인다. 먼저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을 틀어막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우리 사람들로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법을 고쳐서 숫자로 압도한다. 그럼 끝이다. 겁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국인들한테 투표권 주잖아요. 지방선거.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것들이 바로 이 중국 공산당원이 쓴 요 글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침투 공작을 하는 겁니다. 문학의 장악은 이미 끝났다. 한국은 이제 드라마, 중국 이미 드라마, 음악, 음식 그리고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우리 흐름을 따라간다. 말만 한국일 뿐이다. 정신은 이미 중국이다. 홍콩을 봐라. 인구 800만 명 중 450만 명이 이미 우리 중국 사람이다. 이게 무슨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재 한국 내부 상황을 봐라. 민노총 100만 명,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이 150만 명, 벌써 250만 명이 우리 중국 쪽 사람들이다. 얼마나 무서운 통계입니까 이게. 이민법만 바뀌면 1년에 400만 명쯤 들어보내는 건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아니다. 우리한테 15억 인구가 있다. 5년이면 2천만 명, 10년이면 4천만 명을 넘을 수 있다. 그 정도면 한국은 한국이 아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웃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신장 우이그르에서도 1700만 명을 투입해서 끝냈다. 한국은 훨씬 쉽다. 스스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정말 정부 당국자 그리고 이재명의 쉐쉐 이 사고방식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중국 공산당원이 쓴 요 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 4대주의 사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싱하이미한테 이재명이가 말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이 읊조리면서 만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이재명의 중국관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중국관을 중국이 알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원이 알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글을 썼고 이 글이 지금 SNS에 지금 나들고 있는 매우 위중한 이 국가 정체성의 위기 상황인 것이고 이런 국가 정체성의 위기가 요 이재명과 같은 인간 쉐샤만 하면 되는데 왜 난리냐 이런 인간 때문에 더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지금 무섭습니까? 얼마나. 예. 자, 그래서 윤 어게인이라는 말이에요. 어게인이라는 말이 국내 정치적인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윤 어게인을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다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교적인 성격. 외교적인 성격이 뭡니까? 한미 관계 확실하게 동맹 관계 챙겨나가는 것이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 이게 전통적인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틀이에요. 한미동맹하고 한미일 삼각관계 요 두 개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먹힙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한테.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괜히 뭐 한미동맹 중요하고 괜히 한미일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요 틀이 전통적인 가장 기본적인 안보의 틀이에요. 요 안보의 두 기둥을 뿌리채 흔드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거짓말 했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만든다고. 진짜 대한민국 만든다고 해서 한미동맹, 한미일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 우파 정부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관계를 챙겨온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뭐 어디서 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진짜로 만드냐고.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냐고요. 이미 해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경제성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해오고 있어. 우리가 이미. 양극화 문제 얼마나 우리가 집중력을 달아왔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마치 지가 무슨 창시자 같이 뭐 예수님이나 아니면 부처님 같이 뭘 창조해내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요 반듯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요거를 뺏어갖고 지가 만들겠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김용현 장관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윤 어게인으로 뭉쳐서 또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빛과 그리고 희망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 윤 대통령, 사기 탄핵은 50%를 넘나드는 애국 국민에 대한 탄핵이자 자유 대한민국을 탄핵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윤 어게인으로 똘똘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전진해야 한다. 전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낙동강 최후전선에서 사력을 다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반드시 인천 산육작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싸웁시다.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애국국민 화이팅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제가 바빠서 이제 조금 늦게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요 윤 어게인 정신이 국내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것이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외교안보의 틀인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윤 어게인 정신의 핵심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위기 얼마나 강조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위기 속에는 한미동맹의 위기, 파괴 그리고 한미일 협력관계의 파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요인간의 탄핵소추 제1안 맨 먼저 내놓은 일안에는 왜 윤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냐 이런 적대시를 하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탄핵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윤 대통령이 언제 적대시했냐고. 북한은 적국으로 보는 것이죠. 아니 북한이 적국이 아니라고 보는 게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적이에요. 문재인이 얼마나 대한민국 적입니까? 아니 북한이 주적인데 그 주적 개념을 국방부에서 빼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한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남측 대통령이 왔다고. 이런 인간이 아니 남측 대통령이 정말 남측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예요. 북한의 정상회담으로 간 주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이재명은 더한 인간이지. 그 주변에 경기 동부에 포진해 있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민노총의 절대적인 지지를 갖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민노총이 누군데? 양경수가 누구예요?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빨대가 아니죠. 주도 세력. 양경수 이전에 누가 있었나? 이석기가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현재의 진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이재명 브랜드판 진짜 대한민국은 이게 사회주의. 그 다음에 제2의 베네수엘라판 그리는 게 이게 이재명식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이재명의 이름으로 된 진짜 대한민국.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조선일보의 요 칼럼, 시간이 지금 벌써 21분이 지났는데 꼭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요 칼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칼럼 여러분께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박정훈 칼럼 이재명의 보수영토 점령작전. 그래서 이재명이가 기존에 좌파적 주장은 한마디도 안 하고 줄기차게 성장만 해치는 이재명인데 우파 어젠다까지 차지할 목적이겠지만은 본능적인 좌파 DNA는 숨기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라. 속으면 정말 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요거 한 4, 5분 걸리는데 여러분들 건너뛰지 마시고요. 꼭 들어주십시오. 이거를 결론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칼럼은요 그대로 다 읽으셔야 돼요. 자, 이재명 예비 후보의 경제 철학 이른바 이제노믹스의 요체는 국가주도 성장이다. 국주성. 국가주도의 강력한 부구청을 통해서 경제 파요를 키우고 그리고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선 때 그는 터틀넥, 청바지처럼 차림으로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까지 하며 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세계 5대 강국의 555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가슴 뛰는 웅장한 비전이었지만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안다.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반기업 반시장 폭주를 3년 내내 계속하면서 성장의 가치와 대척점에 섰다. 국주성은 정통경제학이 오래전에 폐기한 모델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이 보여주듯 국가가 주도권을 쥐는 순간 필연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측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모델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뉴딜식 공공지출은 불황용 경기부양 처방이지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정책이 아니다. 이 후보는 전국민 현금 지원을 주장하면서 세금 쓰면 그 이상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승수 효과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의 승수 효과가 이래 못 미친다는 사실이 코로나 지원금 분석에서 드러났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가가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전 지구적 경쟁이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정부는 제도 설계와 심판 역할만 할 뿐이고 직접 선수로 뛰는 나라는 없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조차 경제만큼은 기업의 역동성이 주도하는 시장 원리에 맡긴다. 만약 이재명식 국주성이 진짜 효과를 거둔다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일이라. 성공하면 노벨상 확실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자 이재명이는 K-엔비디아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 주도로 엔비디아 같은 초우량 기업을 육성하고 지분의 30%가량을 국유화해
배당금을 국민이 나눠 갖자고 했다. 세금을 소비 용도로 뿌리자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신산업 투자에 쓰자는 쪽으로 전환한 것은 평가할 만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여기에도 치명적 모순이 있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순간 제2의 엔비디아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정부가 도와줘서가 아니다. 미국 정부가 한 것은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창업, 교육, 금융 인프라를 조성한 것이었다. 조성한 것이 다였다. 혁신 기업은 관이 기획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가 제2의 엔비디아인지, 누가 차세대 젠슨 황인지 정부는 가려낼 능력이 없다. 정부가 돈을 대 기업을 세우고 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개입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있을 수 없었다. 이재명이는 불편한 진실에도 입을 다물었다. 엔비디아 실화는 밤낮 없이 연구 개발에 몰두한 중노동의 결과라는 사실 말이다. 젠슨 황은 일벌레로 유명했다. 한밤중에도 회의를 소집하고 주말에도 일을 시켰다. 저녁이면 연구소 불이 꺼지는 한국식 주 52시간 주제였다면 엔비디아의 성공은 불가능했다. 이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조금이라도 보완해 달라는 산업계 호소조차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K-엔비디아를 키우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좌파가 성장 담론에 약하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평등 분배에 매달린 나머지 우열, 격차가 수반되는 시장경쟁 원리를 불신하는 탓이다. 그래서 좌파의 성장론은 구업뿐인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이 대표적이었다.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채워두면 경제가 커진다는 논리는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좌파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성장 담론에 발을 담그는 것은 산토끼를 잡을 목적일 것이다. 우파 어젠다의 침투에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출마 선언 이후 이재명 후보는 줄기차게 성장만 외치고 있다.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국토보유세 같은 기존의 좌파적 주장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다. 대선 1호 공약도 AI 정책이었다. 전략묵자인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5만 개 비축하고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며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국가 주도 AI 비전을 내놓았다. 과거처럼 세금 뿌리기가 아니라 교육, 제도, 금융 같은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전형적인 우파식 처방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성장을 막는 주 52시간 과잉 규제나 노란복지법, 중대재해법, 노동개혁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아무리 잡스 코스프레를 해도 DNA에 새겨진 좌파 본능을 숨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후보로서는 중도 보수의 영역까지 점령해 대선 승리를 굳히려는 전략이겠지만 결국 문제는 진정성이다. 그동안 그는 이쪽에선 이 말, 저쪽에선 저 말하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곤 했다. 이 후보가 우클릭하면 할수록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 라고 하던 그 유명한 어록을 떠올리게 한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말이죠. 이 온라인 들어가셔가지고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이 칼럼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 무당층, 중도층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